구두 좀 사줘요. 이미 쓱 해놨어요. 쓱. 내라면 언제 와요? 아침에 장 봤으니까 5분 뒤에 쓱. 오전에 장 보면 오늘 쓱. 이 광고 많이 익숙하시죠? 화려하지만 뭔가 외롭게 느껴지는 이방인적인 색상, 빛과 어둠이 극명하게 표현되는 이 광고. 그런데 이 광고는 사실 미국의 유명한 화가 에드워드 호퍼의 작품에서 영감을 얻은 광고입니다. 일반적인 환경같이 보이면서도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과 대화. 바로 이 광고가 에드워드 호퍼의 작품이 나타내는 그런 감성을 담은 것입니다. 수많은 이들이 호퍼의 그림을 주제로 소설과 시를 쓰고 영화를 찍었는데요. 특히 2013년 개봉한 영화 셜리의 모든 것은 아예 영화 속에서 호퍼의 그림 13종과 거의 똑같은 장면들을 연출하기도 했죠. 에드워드 호퍼는 뉴욕을 자신이 가장 잘 알고 가장 좋아하는 도시라고 소개했습니다. 호퍼는 뉴욕에서만 60년을 살며 그의 성인 시기에 화가로서의 경력을 쌓았습니다. 에드워드 호퍼는 사실 뉴욕의 도심 중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나 크라이슬러 빌딩 같은 그런 대표적인 큰 빌딩보다는 아주 작은 건물들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그의 건물들은 어디에나 있을 법한 그런 길모퉁이의 건물들이었죠. 언제나 난해한 미술을 쉽고 재미나게 풀어드리는 레차트의 대원쌤입니다. 오늘 소개할 에드워드 호퍼는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화가 중 한 명인데요. 이 에드워드 호퍼의 작품들이 최초로 국내에 소개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뉴욕 휘트니 미술관이 전시한 데이빗 호크니 전시 자료를 참고로 그는 어떤 작가이며 이번 전시는 어떤 작품들이 어떻게 전시될지를 조심스럽게 예측하여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는 어떤 작가였을까요? 이번 전시에서 그의 작품들을 감상하기 전에 그가 누구인지 사전에 배우고 감상한다면 훨씬 더 쉽게 작가와 작품의 세계를 이해하실 겁니다. 에드워드 호퍼는 1882년 미국 뉴욕주에서 태어나 예술가로 성장했습니다. 뉴욕에서 미대를 졸업하고 1924년까지 광고 표지 제작 등 상업화가로서 활동하며 사파와 판화에서 뛰어난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무명 작가의 삶을 살다가 동료 작가였던 아내 조세핀의 도움을 받아 수채화와 유화 작업으로 전업 작가의 길에 들어섭니다. 그럼 그는 어떤 류의 그림을 그렸을까요? 호퍼는 일상의 예리한 관찰자였으며 일상을 그의 상상력을 통해 특유의 긴장되고 수수께끼 같은 그런 분위기를 지닌 예술 작품으로 변형시키는 데 능했습니다. 20세기 급속하게 산업화되어가는 미국의 일상적인 풍경을 단순하면서도 독특한 방식으로 포착한 그의 작품은 1960년대 이후 오늘날까지 앤드루 와이어스, 알렉스 카치 등 많은 화가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역사가들에 따르면 자아성찰적인 그는 그의 세심한 관찰과 상상을 통해 자신의 세상과 관계를 그만의 방식으로 나타내려고 했다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에게는 중요한 두 장소가 그의 작품 세계와 개인의 일상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바로 1913년부터 그가 죽을 때까지 살았던 뉴욕 시내 워싱턴 스퀘어에 있는 그의 집이었습니다. 또 한 곳은 1934년부터 두 번째 별장으로 사용하며 자주 오가던 케이프 코드의 화실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호퍼에게 중요한 시점이 있었는데요. 그 시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호퍼는 프리랜스 일러스트로 상업적인 작업을 시작하면서 천천히 그의 작가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는데요. 그의 초기 작품에 큰 역할을 한 것은 파리에서 5년간 3번의 방문을 통해 열정적으로 작업한 풍경화였습니다. 25살이던 그는 1906년 파리를 방문하며 그의 꿈 한 가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바로 화가로서의 꿈입니다. 당시의 파리는 그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희망과 열정을 심어주었는데요. 당시 뉴욕 미술대학을 갓 졸업한 젊은 호퍼에게는 마네, 콜백 같은 화가들을 존경하게 됐고 알베르 마르케나 펠릭스 발로 등의 그림을 좋아했습니다. 대신 피카소 같은 보헤미안 신진 작가들을 발 밑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호퍼는 다른 인상파 화가들처럼 야외에서 그리는 것을 즐겼는데요. 파리의 아름다운 풍경을 이렇듯 많이 그리게 된 겁니다. 아무튼 파리에서의 생활 동안 일상적인 파리의 도심을 그만의 관찰과 상상으로 나타내는데요. 보시다시피 도심의 사람들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소 조용하다 못해 적막하기까지 한 그런 느낌인데요. 이것이 바로 그만의 도심 풍경화의 트레이드마크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파리에서 돌아온 호퍼는 이후 현대 도심의 모습을 연속 표현하는 작가로서의 경력을 착실히 쌓아갑니다. 1915년부터 1920년대 초반까지 그는 판화 작업에 열중하며 도시에 대한 많은 인상을 표현해보고 구성기술을 연마하며 흑백의 빛과 그림자를 실험했습니다. 이후 그는 맨하탄과 케이프코드를 오가며 그만의 풍경화를 완성했는데요. 20년대부터 40년대까지 그의 그림은 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많은 스케치와 드로잉을 그려냈죠. 즉흥적인 것이 아닌 끊임없는 사전 스터디를 하는 그런 화가였습니다. 에드워드 호퍼와 그의 대표작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분석은 다음 주에 미국 미술의 자부심 에드워드 호퍼 편으로 소개를 하겠고요. 이번에는 좀 더 간략하게 전시 위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럼 이번 4월의 전시에 대해 예측을 해볼까요? 이번 전시는 서울시립미술관과 뉴욕 휘트니 미술관의 공동기획으로 전시되는 만큼 휘트니 미술관의 작년 전시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개최된 휘트니 미술관 전시를 보며 어떤 형식으로 전시될지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았습니다. 특이한 점으로 이번 전시회는 호퍼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라고 밝힌 2층에 내리는 햇빛과 버락 오바마 전 미 대통령이 재임 기간 동안 백악관 집무실에 걸어두었던 벌리코 베즈, 사우스트 로우 등 작품 159점, 그리고 이와 관련한 아카이브 110여 점으로 구성됩니다. 기획자들에 의하면 이번 전시에서 뉴욕이라는 렌즈를 통해 하퍼의 그림의 세계를 들여다보는 그런 목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사는 도심 한복판을 창 밖에서 내려다보며 평범한 일상 속의 도시 한 구석을 특별한 감성으로 그려낸 전시입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그의 대표작들은 물론 다양한 매체의 작품들과 스케치 그리고 기록들도 같이 전시되는데요. 그 자료와 작품들을 통해서 단순히 명작 감상이 아니라 전시를 통해 그가 도대체 누구이고 어떤 생각과 경험을 하였는지 그를 내면적으로 이해하도록 돕는 그런 전시를 기획한 것입니다. 그럼 편하게 어떤 작품들이 전시될지 구경하며 대표적인 작품 몇 점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1930년작 Early Sunday Morning입니다. 맨하탄의 조용한 일요일 아침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평상시에는 무척이나 번화할 것 같은 그런 거리를 인적 하나 없이 조용한 거리를 외롭게 표현하였습니다. 다음 작품은 1927년작 드럭스토어인데요. 언제나 그렇듯 아무도 없는 외롭고 으스스한 어두운 밤거리에 작은 모퉁이 약국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에는 재미난 뒷얘기가 있는데요. 호퍼는 작품을 완성 후 딜러인 프랭크 렌에게 넘겨주었는데요. 딜러의 아내가 약국의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글자 X를 C로 바꿔달라고 요구했는데요. 호퍼는 결국 그 자리에서 바꿔줬습니다. 그런데 딜러로부터 그림을 산 수집가 존 스폴딩은 강렬한 명암을 지닌 이 작품이 마음에 들며 약국의 이름도 다시 원래대로 X로 바꿔달라고 했다는 그런 우픈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시에 전시될 또 다른 예상 작품은 시티 루프인데요. 이렇게 옥상 위나 옥상에서 본 스카이라인을 그린 작가는 아마도 호퍼가 유일할 것 같습니다. 그는 자주 뉴욕의 옥상을 그렸는데요. 그림의 색상이 어느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것 같은 오묘한 갈색, 오렌지, 그리고 밝은 청록색을 쓰는데요. 역시 이 그림에서도 밝고 활기찬 뉴욕을 아주 조용하고 마치 정지된 듯한 분위기의 뉴욕의 늦은 오후를 묘사했습니다. 그 외에도 몇 작품을 좀 더 구경하시죠. 아마 이 작품들도 이번에 보시게 될 겁니다. 아마 호퍼의 영향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다시 돌아본다면 우리의 도시는 색다른 모습으로 보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벌써부터 보고 싶어지지 않으시나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많은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